3년 넘어가면 괜찮냐? 이렇게 또 물어보실 겁니다. 3년 넘어가면은 괜찮을까요? 성범죄 뭐 이거 이제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가 좀 개정이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래서 성범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. 일단은 그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규정된 그 성범죄라고 하면은 모든 성범죄를 말하는 겁니다.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뭐 성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뭐 당연히 아실 겁니다. 근데 뭐 제명에 따라서 이게 뭐 성범죄인지 아닌지,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게뭐 제명마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목별 대표적인 걸로 좀 보시면 공연음란죄 해당합니다. 예, 그리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해당하고요.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해당합니다.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역시 해당하고요. 성범죄의 대표적인 케이스죠.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역시 해당합니다. 그러니까 이 범죄들 100만 원만 받아도 응시제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일반적인 벌금형에 대해서 가중해서 규정해 놓은 공무원 결격 사유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더 가중하는 게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,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든 아니든 기간이 경과했든 안 했든 그냥 이걸 하면은 결격 사유입니다. 아시겠죠? 앞서는 뭐 실형 선고되고 나서 뭐 집행유예 받고 선고유예 받고 기간 경과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했죠. 근데 성범죄나 공무원 재직 중에 저지른 업무상 배임 횡령죄 이런 같은 경우에는 벌금 액수에 따라서 기간이 경과한지 여부가 중요했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미성년자 그리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공무원을 평생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. 다시 강조하지만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퇴직 사유겠죠. 여기서 한번 더 나아가가지고 경찰 공무원 한번 볼까요? 경찰 공무원 뭔가 좀 더 셀 것 같죠. 요구한 수준이 더 높을 거 아닙니까? 당연히 국가공무원보다는 뭐 법을 집행하는 뭐 경찰이니까. 국가공무원법하고 다른 거는 그냥 단순히 자격증 이상 선고만 받으면 응시를 못합니다. 국가공무원보다 더 강화돼 있죠. 아까 국가공무원법 같은 경우는 근고 이상 실형 선고 되고 뭐 집행유예 선고유예 받은 경우 뭐 기간이 경과하면 괜찮은데 자격정지 자격상실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. 근데 경찰 공무원은 그냥 자격정지 이상 받았으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자격정지 이상, 사형, 징역, 사형은 제외할게요. 징역, 금고, 자격상실, 자격정지. 이거 다 안 된다는 거예요. 기간 제한이 없이 응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. 그리고 국가공무원은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기간 중인 자는 응시가 제한되는데 경찰은 금고 이상이 아니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를 받았다고 해도 제한이 됩니다. 금고냐 자격정지냐 그 차이죠. 나머지 횡령배임이나 아동청소년, 성범죄 이런 거는 똑같습니다. 경찰이 되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. 일반적인 공무원보다, 국가공무원보다.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? 네.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으니까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도대체 무슨 말인지 기억에도 안 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전과 기록이라는 건 여러 개입니다. 그래서 그냥 전과 기록에 남는지 안 남는지가 궁금하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받은 처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거죠. 그거에 따라서 이 전과 기록에는 포함이 되고 이 전과 기록에는 포함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취업 시에 받는 불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범죄가 있는 경우에만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. 아까 일반적인 상업 같은 경우에 신원조회 할 때 신원조회가 필요한 기관에서 신원조회를 할 때 수형이 명표를 줘야 한다 그랬죠. 그래서 자격정지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없는 사람이라면 벌금 낸 거 가지고는 신원조회에서 걸리진 않겠죠.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나오니까 채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.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범죄 경력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. 뭐 경비업체 이런데 대표적으로 뭐 경비업체 있잖아요. 뭐 이런데 그런 데는 범죄 경력을 스스로 내라고 합니다. 그런 경우는 당연히 범죄 경력하면 벌금 낸 것도 나오니까 뭐 그런 거에서 걸릴 수는 있겠죠. 근데 일반적인 건 수령님 명표를 이제 기준으로 하니까 일반 기업에서 신원조회를 했을 때 벌금 낸 거는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, 그래서 스스로 이제 범죄 경력, 수사 경력 이런 걸 요구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시 될 수 있는 겁니다. 벌금도. 또 이게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요런 기록들이 이제 벌금형이 있는데
통과가 되어가지고 채용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나중에 채용되고 나서 재직 중에 뭐 인사 이동, 인사 발령을 한다거나 뭐 승진 이런 거요. 이런 거 할 때나 그다음에 재직 중에 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징계 사유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. 징계 제일 크면 퇴직이겠죠.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전과 기록이 하나도 없는 게 제일 좋지만 사기업인 경우에도 방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좀 중요하니까요. 징역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준비하는 경우는 좀 드물겠죠. 그래서 벌금형 정도만 보면 일단 제일 이제 문제시되는 게 성범죄잖아요. 그래서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그냥 안 됩니다. 평생 못 하니까요. 다른 일 찾아보시고요. 일반적인 성범죄, 성인 대상 성범죄인 경우에는 모든 성범죄가 100만 원 이상 받았으면 3년간 제한됩니다. 3년 넘어가면 괜찮냐? 이렇게 또 물어보실 겁니다. 3년 넘어가면은 괜찮을까요? 3년 넘어가서 이게 공무원, 그러니까 3년 경과하면은 결격사유에 해당은 안 됩니다. 결격사유에 해당이 안 되니까 원칙적으로 채용에는 문제가 없겠죠. 근데 만약에 뭐 어떤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채용 절차가 국가의 이 사무다 보니까 만약에 그걸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아,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유독 그것 때문에 이력이 있는 것 때문에 사실상의 불이익으로 채용이 안 됐다, 이렇게 하면 이건 행정소송감이죠. 요거는 그냥 여담이었고요. 다음에 시간 내서 요런 거 한번 더 심도 깊게 보면은 그 벌금의 전과 기록 얼마나 남는지, 그러니까 아까 수령의 명표, 명부, 범죄수사 기록에 몇 년 동안 보관되는지, 요거는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